네, 안녕하세요. 발제까지 왔어? 발제까지.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동영상 강의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사태 65세 퇴직을 앞둔 분들이 사이버 강의 준비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앞에서 흠집 발짓하면서 막 혼자서 뭐 모노드라마 하듯이. 안녕하세요. 뭐 종교와 현대문명 3주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벽 하얀 거 보고 이해한 애들은 말로 표현을 할 줄 알아. 그렇지. 그런데 이해 못했더라도 열심히 시험 준비해가지고 외우면 쓸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정보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적어도 철학이나 인문학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쓰는 답안지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말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레포트도 5분짜리 그럼. 말로 보내라. 제가 이제 그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학생들 발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제 듣는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써가지고 그대로 읽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쓴 글을 읽을 때와 남이 쓴 글을 읽을 때는 완벽하게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다르지. 예. 그래서 다 공감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어본 분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이 자리에도 한 분 있는데 김재현 선생님. 김재현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받아 써서 녹취를 풀잖아요. 책이 나와요. 오. 생각의 싸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번 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녹취한 거 책 낸 거 있어. 아 그런 분들이 여러 있죠. 번 제안을. 네. 교육의미래 그러니까 그뿐이 아니라 이제 피칭이다. 피칭하는 꼭 피칭이다. 그런 식으로 책에 나오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만 최고의 강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니까는 문자를 통해서 익히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죠. 문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또 특징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평가의 방식에서 학생들이 그거를 말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 특히 문장을 통해서 논리적인 표현을 딱딱 맞춰가지고 말로 하는 거 우리는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자로 체크하는 것보다 말을 통해서 체크하는 것이 저는 적어도 3배 이상 더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말과 글의 우열을 가르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첫 번째는 아까 내가 이제 김시천 선생님 말씀에 동의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왜 그렇게 했는가. 원론적으로는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말과 더 가까워요. 인문학의 출발점을 소피스트로 잡으면 소크라테스적인 접근보다는 소피스트, 수사, 논리 왜 그렇게 출발을 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왜 구술평가를 시도했었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정하다는 이유로 가장 객관적인 평가는 사지선다형, 저 학력고사 세대니까 학력고사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의 성적평가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림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써.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책 많이 읽으면 좋아요. 제가 좀 전에 서저너 트루스를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책 많이 읽고 글 잘 쓰면 좋아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거 잘해야지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아니에요. 누군가는 말을 잘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림을 잘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가 구술 평가를 시도했던 까닭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학생들이 네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라 이거야. 네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수님 저는요 글 쓰는 게 편해요. 그래? 그럼 너 글 써. 선생님 저는 쓰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말로 할게요. 좋아. 선생님 저 동영상 찍으면 안 돼요? 찍어. 이를테면 제가 너무 자유주의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말과 글이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게 나는 개성을 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TV에 나오는 뉴스라든가 학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학교에서 면대면 강의의 효율성을 어떻게 비대면 강의 속에서 최대한 높일 수 구현해낼 있는가라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시스템적인 차원에만 자꾸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수자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에서
학생과 교수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강의를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태반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는 건데 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강의가 모든 대학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을 수 그럼요.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시스템을 통해서 자꾸 교수자와 학생들을 자꾸 체계적으로 얽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서 제 말이.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얘기하고 싶은 그래요. 거예요. 제가 초창기부터 그렇게 주장했어요. 2월 달부터 이것을 법적으로 틀어서 오프라인 강의가 불가능하니까 한 가지 방식의 비대면 강의를 제시하지 말고 교수자가 세운 수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교수자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교수를 믿어달라. 교수 방법도 다양화되고 평가 방식도 다양화되고 이 교수자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아 그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한국 처음 사회를 2월 달부터 이걸 가만히 주장했어. 있어.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다 보세요. 알았어. 얘기해. 왜냐면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 뭔가 기존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아주 그냥 관료적으로 요구하는 거지. 그 다른 어떤 변화 가능성 같은 것들에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에 기초한 어떤 컬처가 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렇죠. 생각을 하지 예. 않으면은 이거는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사실. 그게 그것만 핵심이야. 가지고. 현실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완수해내려면 커진다 또 커져. 아니 이게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제가 2월 달부터 처음부터 그 주장을 했어요. 내가 풀어달라. 왜 과제 중심은 2주만으로 법적으로 묶어내고 이 실시간하고 동영상 녹화 강의가 있는데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김재인 선생 책에 나와 인공지능 그 인간을 다시 묻다에 보면 7장인가 맨 뒤쪽에 선생님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소개하면서 선생님 책도 내가 다 읽어줬어 애들한테 선생님 책도 내가 다 읽어줬어. 좀 우리 인용을 해줘 우리 거를 여기만 인용해줬어.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내가 100% 동의하는데 창작 활동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제가 꿈이 있었어요. 내가 높은 사람이 되면 나 학생들한테 사색 학기를 만들어주고 싶다. 우리 학교 애들은 다 알아. 내 수업 들었으면 등록금 안 받고 그 한 학기 동안은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고 대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만이라도 사색하고 사색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하는 이게 창작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그런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고 싶다. 저는 그래서 사색주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교수가 그래서 영국식이 사색이 되는 1대1 튜토리얼을 하는 거예요. 사색이 되더라고요. 교수님 저는요 한 학기 동안 읽고 싶었던 책 다 읽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요 영화 좋아하니까 이러이러한 영화 보는 기회를 삼아볼래요. 선생님 저는 이런 오케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 과목도 근데 있을 수 내 있죠. 책 얘기하니까 되게 눈이 팍. 그래? 내가 그래요? 열심히 읽었어. 아니, 두 번 읽었어. 2번 선생님 책을. 아, 근데 말이 우리가 너무 어려워.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무리. 왜냐면 너무 길게 갈 수 없고. 맞아요. 좀 이제 결국은 이건 우리가 원해서 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어떤 강제 바이러스라는 그 강제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초반에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어떤 개혁과 실험 이거를 강제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봐요. 그 다음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현재 우리들이 각각 시도하는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성공 사례를 이제 모아야 돼요. 저도 정리하는 분위기니까 한 말씀 드리면은 일단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비드 바이러스가 일으킨 교육혁명은 되돌리기 힘들 것이다. 이제 뭔들 안 그러겠어요. 그쵸? 사이버 체제로 좀 교육 현장에서는 돌아가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클래식한 인문학 얘기를 저희가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책으로 읽어야 되고 뭐 아니면 대면 강의를 하고 그런데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 클래식한 인문학을 전통적인 인문학을 어떻게 전달을 해주느냐의 문제가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 인문학을 전공한 동시에 교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여기 AI 전문가도 있으시지만 뭐 AI 얘기를 또 언젠가 하겠죠. 근데 사이버 강의 뭐 비대면 강의 얘기 나오면서 이제 점점 디지털화되는 사회가 더 가속화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래도 아직 사람이 할 몫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사람이 할 몫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지금 이 코비드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이 상황에서 교육 현장이 비대면 강의를 하는 이런 사회에서 연구자이자 교육자들에게 던져진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교육 당국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될 몫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정책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하고 얘기를 더 하는 건 아니고 붙이고 싶은 게 그 국가의 그 이제 교육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리더의 사고와 그 매니저의 사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리더인 사람들이 저는 매니저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개강이 늦어진다, 온라인이 된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 수업 실수를 얘기를 하고, 뭐 학점이 어떻게 되고, 방학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진짜 교육이 진짜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게 학점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방법론으로 이걸 접근할 수 그게 있는 핵심이에요. 그게. 학교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핵심. 기존에 있었던 것을 시간을 못 채운다, 뭐 방학을 못 채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가벼워. 과장들이 생각하는 거지 장관이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돼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그 원하지 않았던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를 단순하게 어떻게 채울 것인가 만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린 늙었다. 뭐야? 자기만 늙었어. 자기만 40개야. 네, 네, 40개야. 힘들어요.